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에 조신하고 참한 여자는 아니고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디서든 할 말은 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만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입니다.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쌈딱이 시댁 식구들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했는지 아니면 살아온 대로 이겨 먹었는지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학창시절 별명은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별명은 오또입니다. 로또가 아니고 오또요. 오늘도 또라이라는 줄임말인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 매일 또라이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게 별명이 되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답니다. 제가 하는 또라이 짓은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치면 눈가를 뒤집혀서 상대의 귀를 싹 빨아먹고 눈물을 질질 짜도록 만드는 그런 작은 행동이랍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어보자면 고2 때 학교 남선생님이 제 짝꿍에게 가슴 사이즈가 몇이냐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지금 그게 학생한테 할 소리입니까? 얘 가슴 사이즈는 알아서 뭘 하려고요?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과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보아하니 A-도 안 되겠네요. 아니면 혹시 아예 과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씨펄 존나 개빡치네. 안 되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한 말을 다시 떠들어봐요. 여고생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게 잘한 짓인지 따져보자고요. 도연아, 나는 그러니까 나이가 자서 물어본 거야.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래요? 경찰서 가서도 똑같이 말 하나 봅시다. 내가 오늘은 조용히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오늘도 또라이 오또가 교사라는 당신을 철창 안에 집어 넣어야겠어요. 결국 그 선생님은 제가 신고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생들의 진술까지 받아 추행죄로 성교육과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 오또가 교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그 과추 선생을 교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답니다. 불도저. 오늘도 또라이인 저는 이렇게 한번 눈이 돌면 끝장을 보는 맹수였어요. 이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아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순애보를 보여줘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제 나이 33에 처음 예비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식구들의 눈빛과 관삼을 쓱 훑어보자마자 견적이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처럼 순진한 분으로 보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관상이 똑같이 늑대 같았습니다. 저와 많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었죠. 시모녀는 저처럼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강한 상대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이와 꼭 결혼을 하고 싶고 해야 했으니 당분간 꼬랑지를 내리기로 했답니다. 잠시 시모녀의 밥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빨을 드러내기로 했죠. 어머님, 많이 가르쳐주세요. 제가 아는 게 없다 보니 배울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직 내 며느리도 아닌데 뭘 부탁한다는 거지? 그렇게 내 아들이 좋은가? 그럼 우리 집에서 2년을 같이 살 수 있겠나? 2년이요? 어머님, 요즘은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신혼집에서 자주 오가며 배울 테니 시집살이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현석이한테 진작부터 말했는데 못 들었나. 남 며느리가 들어오면 무조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생각이었다고.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삐그덕대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았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잡혀 사시는 것 같아 가만히 대답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옆에서 거드는 말을 하더군요. 이 언니 재밌네. 시댁이 되지도 모르는 곳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하다니.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야. 이봐 언니, 제가 언니 같은 사람을 잘 아는데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타온담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을 들으세요. 우리 집안의 실세는 무조건 엄마니까. 아, 좋은 친구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시집살이 2년을 해보겠습니다. 20년도 아니고 2년인데 못할 게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친해지고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재미요? 그래요. 눈물나게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Welcome to 시월드. 신우이가 놀려대듯이 말하는데 당장이라도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직은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니 제 이빨과 발톱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 2년을 약속하며 결혼 승낙을 받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으니 혼수나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졸지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하튼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고 남편 방을 신혼방으로 꾸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굴려 먹으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남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죠. 첫날부터 괜한 시비를 받고 싶지 않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시모녀가 나와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는 세세씨가 한복을 안 입고 나온 거야? 누가 네 마음대로 그따위로 입으래? 언니, 기념을 밥 말아 드셨구나. 우리 엄마는 격식 갖추지 못한 행동을 제일 싫어해요. 보니까 머리도 아직 안 감은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단장하고 나오세요. 어머님 아가씨, 저 한복 없는데요. 결혼식 때도 대여해서 입은 거예요. 요즘 누가 한복을 수상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렇게 한번 말대답을 했더니 시모녀가 잡아먹을 기세로 들이대더군요. 네 친정에서는 뭘 가르치고 뭘 준비한 거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한복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거야? 네 엄마는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니? 에헤이 어머님, 여기서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저희 엄마 이야기를 왜 꺼내세요? 괜히 아침부터 화내지 마세요. 어머님 아가씨, 두 분은 가슴에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티크약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저는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얼른 따라해 보세요. 웃으면서 박수 치면 화가 저절로 풀린다니까요. 뭐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어머, 제 별명이 또라이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도 또라이 짓을 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오또라고 불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 같은 또라이 며느리를 두면 짐을 싸서 도망 나간다고 했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얼른 웃어봐요. 저의 돌발적인 행동에 시모녀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고 어느새 한복 이야기는 잊어버렸는지 그대로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하려는데 시모녀가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그 얼굴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며 남편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자기 어머니랑 동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계모랑 위붓동생 맞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었잖아. 맞아. 10년 전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같이 살게 된 가족이야. 왜? 당신한테 많이 힘들게 해? 아무래도 이제부터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은 누구 편이지? 나야, 어머님이랑 아가씨야? 그야 당신 편이지. 엄마랑 동생 혼녀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온 거야.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외로워하시다 만난 분인데 처음부터 싫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당신은 내 편이니까 됐고 아버님의 입장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집에 시모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시모녀와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죠. 당연히 생긴 네 편이지. 아가, 실은 말이다. 난 네 셈이랑 친자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재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쓰는지 모른다고. 너도 며칠 지내봐서 알지 않냐? 허구한 날 명품 사재 끼고 비싼 음식만 사서 먹는 걸 돈을 왜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지. 또 성질 머리는 어떻고 여우랑 사는 거면 좋기라도 할 텐데 이 여자는 아마존에 서식하는 맹수 중 가장 포악한 사람이야. 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참기만 하는구나. 부끄럽다 세아가. 아, 아버님도 참고 사셨군요. 그럼 시댁은 제가 접수할게요. 아버님은 이제부터 통장 관리를 저한테 맡기세요. 1,000원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해드릴게요. 통장? 아이, 그건 진작에 네 시미한테 빼앗겠지. 세아가, 이 괜히 나섰다가 너만 힘들어진다. 그냥 2년 참고 살다가 분가하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신혼집 마련할 돈은 따로 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시댁에 부조리가 있는 것 같으니 해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통장은 걱정 마세요. 제가 빼앗아 올 테니까요. 저는 남편의 계모와 의붓 동생이 멋대로 시아버지와 남편 돈을 쓰는 걸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라 미리 마음 먹고 있었던 일이죠. 저는 최대한 눈치껏 통장을 건네받으려고 쇼를 하나 했습니다. 시모녀 앞에서 자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친구야, 고마워. 네 덕에 1년 만에 2억을 공짜로 벌었다. 어떻게 1년 만에 돈을 2배로 불리니? 넌 주식이나 부동산을 꽉 쥐고 있는 거지? 올해도 잘 부탁할게. 네 덕에 효도도 하고 참 좋다. 전화를 끊자 사치를 즐겨하는 시모녀가 바로 관심을 가지더군요. 예, 너 방금 2년 만에 돈을 2배로 불렸다고 했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어머님 들으셨어요? 조용히 통화한다고 했는데 들켰네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친구랑 안부 전화한 거예요. 아니 다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예, 그 친구 우리도 좀 소개해줘라. 내 남편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다 하면 몇 억이 있는데 우리도 2배로 좀 불려달라고 해줘. 어머님 어쩌죠? 제 친구는 더 이상 고객을 받지 않아요. 지금 맡고 있는 고객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요. 아휴, 2배로 불리는 거 쉬운 게 아닌 일인데. 예, 세아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남편 통장을 줄 테니까 네가 고객으로 하고 불려달라고 해봐. 친구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맹수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잡아먹기 쉬운 먹잇감이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통장이랑 아버님 도장이랑 주세요. 어머님 이거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 통장을 손에 쥐게 되자 상황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를 정지시켜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돈 한 푼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답니다. 예, 왜 카드가 목통인 거야? 나 백화점 가서 망신당하고 왔다고?
아, 이제부터는 저한테 생활비 타서 쓰세요. 그리고 아가씨는 저한테 생활비를 주시고요.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맡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친구가 우리 돈을 관리해주는 거 아니야? 신용카드를 정지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래서 전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1년 만에 돈을 2배로 불려주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이죠. 제가 통장을 받으려고 쇼를 한 것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속여먹었다는 거냐? 이런 노라지. 너 당장 내 통장 내놔. 어머님도 참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그게 왜 어머님 통장이에요? 아버님이 피땀 흘려서 본 아버님의 통장이죠.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버님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돈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신 매달 새말비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세요.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당장 내 통장 안 가져와? 어머님, 이건 아버님도 동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시고 새말비를 받으시든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버시든 알아서 하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눈깔이 뒤집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쌍욕을 하며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이 씨발년아, 시집에 와서 교육을 받으랬더니 감히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지랄을 해? 이 뱀 같은 년아, 당장 뺏어내. 내 남편 통장은 내 거라고.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에이.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습니다. 하극상인 상황이긴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지키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를 지켜본 시누이도 제 머리채를 잡으며 쌍욕을 박더군요. 이거 진짜 또라이네.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지랄을 해? 야, 너 통장 내놔. 우리 아빠 돈을 우리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지랄을 하냐고. 방금 년이라고 했니? 이게 아주 귀엽게 까부네. 바람 피워서 이혼을 2번이나 당한 걸레년이 어디 내 시아버지를 물질 삼고 빨대질이야. 니년 가랑이 사이에서 썩은 내가 올라온다 이년아. 치고받고 싸우자 이거지? 좋아. 2사람 다 각오하세요. 저는 양손으로 잡고 있던 시모냐의 머리채를 세게 흔들면서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용가리 통뼈라 그런지 두 모녀는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앓는 소리가 터져나오며 제 욕을 뭐라 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 상황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는데 다행히 저를 말리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녀가 계속 쌍욕을 하며 통장을 달라, 돈을 달라, 신용카드 살려내라 협박을 했는데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안 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모녀의 관계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네요. 제가 처음 소개를 한 말을 기억하시죠? 오늘도 또라이 짓을 하는 오또라고요. 이런 연인이 이해하시며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숨겨둔 통장을 다시 빼앗지 못한 채 생활비 10만 원을 받으며 속 터지는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가하고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했는데 뜨거운 신혼을 보내다 보니 애가 들어서고 말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주 잘했다며 저를 떠받들어 주었는데 시모녀는 못마땅한 눈으로 째려보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또라이의 정점을 찍은 저는 시모녀의 시비와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태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시댁에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3번째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누이 같은 불려우가 너무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직업이 은행원인데다 인상도 좋고 성격도 제 남편처럼 온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신우 남편감이 결혼 승낙을 받고 나가자 시모녀가 저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언니, 저 시집 가야 하니까 아빠 통장 주세요. 그래, 이제 그만 내놔라. 원래 내가 관리하던 거니까 도로 내놔. 내 딸 결혼식에 큰돈이 들어가니까 빨리 내놔. 네 시아버지도 허락한 일이라고. 아버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럼 결혼자금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가씨, 제가 필요한 만큼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끝까지 통장을 주지 않으려고 결혼자금만 말해보라고 일러주었더니 무려 1억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자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1억이라는 거금을 달라는데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데다 집값이 들어봐야 1억 5천이었는데 혼수로 1억을 가져가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1억은 너무 크다고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도 1억은 너무 크니 4, 5천만 원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향해 소리를 꽥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몸을 막으려고 하자 시모가 제 배를 걷어찼고 시누이는 따귀를 날리더군요. 저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배를 감싸지고 방어만 했습니다. 두 모녀는 신나게 저를 짓밟았는데 곧 남편과 시아버지가 두 모녀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임산부인 저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는 짓이냐며 시아버지가 분개하셨어요. 시어머니 뺨따구를 날리는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남편 역시 시누이 뺨을 날려서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두 모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시아버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이 개 잡거들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감히 임산부를 건드려.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야? 예,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럼 당신은 임산부는 벼슬아치라는 말 못 들어봤어? 감히 벼슬에 오른 내 며느리를 때려. 시어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시아버지가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위해서 통장 관리해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한 일이라고 이 사달을 내. 그리고 혼녀. 넌 시집 3번을 가는데 매번 억씩 가져다 쓰려고 하냐?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4천만 원만 가져가.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가란 말이야. 아빠, 치사하게 꼴랑 4천 주겠다고? 아빠 우리 엄마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겠다고 말했었잖아. 아무리 그랬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 재산을 아예 거덜내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그리고 매번 억씩 가져다 시집을 갔으면 잘 살아야지. 너 어떻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냐? 내가 사위들한테 물어준 위자료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어쨌든 두 사람은 앞으로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그리고 만약 내 손주가 잘못됐으면 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내 귀한 손주가 잘못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종례해주는 말씀을 하시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자 시모녀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도 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저에게 따로 시비를 걸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집에서 나갔을 때 시모녀가 제 방으로 들어와 협박을 했답니다. 에이씨고, 팔자가 아주 좋네. 이 육실아이여나. 내 남편 통장 꼴깍 하더니 팔자가 늘어졌다. 아빠가 편들어주니까 진짜 벼슬한 줄 알고 있나 보네. 야, 너 우리 아빠 통장 어딨어? 당장 내놔. 저는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왜 저를 깨우셨어요? 우리 꿀덩이가 피곤하다 해서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아버님이랑 같이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꿔서 쓰지도 못해요. 도장도 바꿔버렸다고요. 하, 이 씨발마보다 시원찮은 년을 봤나. 야, 일단 통장부터 일 있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모녀는 침대 밑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며 빨리 통장의 위치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자, 그럼 보물찾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버님의 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어머님 아가씨. 이 또라이년을 어떻게 하면 좋지? 임산부라 건드렸다간 또 남편이 난리를 칠 테니. 어이구, 이걸 그냥 확. 어머, 저 때리시려고요? 때려봐요. 때리세요. 저저 때려봐요. 왜요? 멍석 깔아주니까 왜 못 때려요? 어머님이 못하시면 아가씨라도 절 때려봐요. 어서, 컴온. 이 똥간에 비빈 쓰레빠로 딱이 날려도 똥이 아까운 년아. 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르지? 우리가 니년을 이혼시킬 거야. 니년한테 누명 하나 씌워서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저는 꿀같지 않게 겁을 주는 신우에게 비아냥대는 말투로 대답해줬습니다. 정말요? 너무 무서워요, 아가씨. 어떤 작전으로 절 이혼시킬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두 분을 이혼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시작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아우,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나불. 진짜 얄미워 돼지겠네. 엄마, 그냥 2년 취업해버리면 안 돼? 그건 안 된다. 네 아빠가 며칠 전에 눈깔 돌아간 거 봤잖아. 눈깔에서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2년 애기가 다칠 짓을 해서는 안 돼. 두 모녀는 제 방을 계속 뒤지면서 씩씩댔습니다. 그래서 전 침대에 누워버렸답니다. 그럼 저 낮잠을 더 잘 테니까 보물찾기 재밌게 해서 꼭 보물을 찾으세요. 나가실 때는 문 닫고 나가시고요. 진짜 개또라이다. 나도 한 또라이 하는데 이년은 나를 능가해. 정말 오또라는 별명이 찰떡 같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더군요. 제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두었으니 아마 두 모녀가 찾아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 뒤에 시모녀가 통장을 찾다가 열불이 났는지 소리를 꽥 지르며 낮잠을 자는 저에게 와서 코에 와사비를 꾹 짜냈답니다. 전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바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구역질을 했어요. 너무 매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했더니 문을 닫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힘들어하던 저는 쇼크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이년 연기하는가 보소. 야, 이 육실아 이년아. 와사비 처먹는다고 안 죽어.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말해. 진짜 연기 잘한다. 엄마, 이 정도면 대상감 아니야? 침 질질 흘리는 거 봐. 존나 웃겨. 야, 이년아. 일어나. 엄마, 이년 진짜 기절했나봐. 뭐, 안 되겠다. 가서 물 좀 떠와봐. 야, 이 육시하려나.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빨리 걷어. 아이, 씨부러. 야, 혼녀야. 119 불러라. 이년 눈깔이 흰자밖에 안 보여. 저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를 기다리게 되었고 시모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직 얼굴 전체가 너무 매워서 다시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간호사들이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면봉으로 코와 입에 있던 와사비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놓아주려고 해서 제가 임산부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물만 마시며 병원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했답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달려와 시모녀를 쫓아내고 제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손발을 쉼없이 주물러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정을 취하고 시모녀를 어떻게 끝장내줄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흘 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저는 시모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전했더니 두 부자가 제 의견에 존중한다며 따라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세 사람은 남편 차에 올랐는데 시동은 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 안이 상황실이었거든요. 이윽고 시모녀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집 안에 도착했을 무렵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들어가셨죠?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가씨한테 결혼 자금을 1억 드리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행히 아버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냐? 결국 통장 안 뺏어내지 못하겠다는 거냐? 어쨌든 알았으니까 빨리 내 딸 계좌로 돈 보내라. 계좌로 드리지 않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어머님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아가씨랑 같이 들으세요. 뭐?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준다고? 알았다.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돈은 언제 줄 거냐? 세니 저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빨리 줘요. 제 남편이 벌써 신혼집에 계약했다고요. 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1억은 집 안에 있어요. 어머님 아가씨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어보세요. 그럼 돈 찾으시면 전화 주세요. 야 이년아, 돈 찾으면 찾는 거지 그걸 가지고 확인 전화까지 거냐? 이년이 돈을 손에 쥐고 있더니 지가 돈주인인 줄 아네. 끊어 우라질러나.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에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이건 뭐냐? 너 지금 우리 놀리는 거니? 장로 안에 캐리어가 있어 열어봤더니 쪽지만 달랑 하나 있다. 네, 이제 그 쪽지에 쓰여있는 주소로 찾아가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1억은 사라집니다. 제가 키득거리며 말했더니 시누이가 스피커폰에 대고 쌍욕을 하며 지랄을 하더군요. 이 개떠레이년아, 이거 진짜 정신나라 미친년이네. 야, 장난하지 말고 돈 내놔. 지금 우리랑 보물찾기 하자는 거야. 딩동댕동. 아가씨, 지금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와사비 먹이기 전에 통장 찾으려고 두 분이서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두 분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너무 웃겨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욕을 하면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못 건질 줄 아세요. 캐리어에 있는 주소로 빨리 찾아가세요. 제가 돈을 숨겨놨으니까. 그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10분 뒤 시모녀가 씩씩대면서 아파트 입구로 나오더니 시누이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남편도 시동을 켜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30분을 달려 한 폐공장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한 시모녀가 아직 돈을 찾지 못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보물은 찾으셨습니까? 이 육실하냐나, 너 우리 가지고 노는 거냐? 왜요? 돈가방을 못 찾으셨어요? 이냐나 공장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 우리가 저 가방을 무슨 수로 내리겠냐고? 아하, 구석에 사다리 있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서 1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년아. 3층 높이에 있는 걸 우리더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져오라고. 너 제정신이냐? 장난 그만하고 빨리. 여보세요. 저는 알아서 하게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깨깨거리며 웃으며 20분을 기다리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성공하셨어요? 가방을 찾으셨나요? 제 물음에 시모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떠라이년아! 내 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한 번 떨어졌어. 그리고 발을 쩔뚝대면서 다시 올라가서 그 큰 가방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또 쪽지만 있잖아. 여기에 뭐라 써놓은 거야? 꽝!
다음 기회에 이육 실하려나? 넌 선을 넘었어.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이런 식으로 놀려먹으면 안 되지. 난 너 시어머니야, 이 또라이년아. 안타깝게 꽝이네요. 아쉬워서 어째요. 어머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한테 한 짓들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냐?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테냐? 빨리 돈 내라, 이 사악한 육실하냐나. 어머, 제가 욕하시면 한 푼도 안 준다고 했는데 벌써 까먹으셨어요? 알겠어요. 다음 장소에는 진짜 1억이 있는데 알려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럼 거기서 아가씨랑 잘 놀다 들어가세요. 예예예예예예예. 알았다. 미안하다. 우리가 흥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음 장소를 알려다오.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 보물찾기 할 테니까 다음 장소를 빨리 알려줘라. 진작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다음 장소는 어머님 신발바닥에 써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1억을 찾으세요. 뿅!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한 고원으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출발해서 시모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1시간 뒤에 고원에 도착한 시모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돈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제발 그만 좀 가지고 놀라면서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전 고원 휴지통을 뒤져보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멀리서 시모녀가 욕을 짓거리며 고원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구경했어요. 이윽고 제가 조금 전 넣어둔 책 한 권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돈은 찾으셨나요? 쓰레기통에 돈가방은 없고 이상한 책 한 권만 있다. 제목이 당신은 낚였다인데 설마 우리 낚은 건 아니겠지? 설마 이번에도 장난질이면 나 더는 못 찾는다. 그럴 리가요. 어머님, 책을 펼쳐보면 돈이 나올 겁니다. 얼른 펴보세요. 도대체가 지금 뭘 하는 짓인지. 알았다, 자자. 어디 있냐? 1억아, 나와라, 나와라, 안 나와. 뭐야 이거? 도로 맙을 1억? 얘 설마 이 장난감 돈을 1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야 할 거야. 이거 주려고 우리 골려 먹은 거면 니녀 껍데기를 싹 다 벗겨버리겠어? 딩동댕동 1억을 찾으셨습니다. 유후,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 돈으로 아가씨 혼수 마련해주세요. 부족하시면 제가 10억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재밌죠? 이 육시얼려나, 너 어디야? 어디 숨어있는 거야? 당장 튀어나와. 내가 니년의 오량육부를 지켜서 씹어 먹을라니까. 어머, 안 그래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1억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시모녀는 제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나이든 부부와 신우 예비 남편과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사람도 시모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ongratulation. 어머님, 제가 누군지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기 어르신은 말 안 해도 알죠? 어머님 애인, 그리고 옆에 계신 여자분이 아내분이세요. 이분은 상간녀인 어머님을 잡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 애인이 눈탱이 밤탱이 된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아가씨 신랑감이랑 그 옆에는 역시나 바람 피우고 있던 유부남하고 그의 아내분입니다. 이거 완전 동물의 왕국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파리 피플. 제 말이 끝나자 시모녀가 바람 피운 남자들의 아내들이 귀싸대기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녀는 머리채를 잡혀 중국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당하듯이 볼따기를 흠씬 두들겨 맞았답니다. 남자들은 모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영상을 찍으며 일생일대의 코믹한 순간을 담고 있었죠. 시모녀는 각자 바람 피우고 있던 남자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계속해서 처맞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자기 남편들을 끌고 고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당연한 이별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 나도 이혼남이라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니는 2번 이혼한 게 다 너의 불륜 때문이라며? 한심한 년. 너 같은 년은 이마에 불륜년이라고 모이신을 새겨놔야 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피해자야. 저 남자는 술 먹고 원나잇 한 건데 바람 피운 걸 자기한테 말하겠다면서 만나자고 협박했단 말이야. 아, 그러셨어? 원나잇 한 거는 아무런 잘못이 아닌 거야? 그건 바람이 아니냐고. 그리고 구라를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라. 저 남자 말로는 니년이 먼저 마누라한테 1억 바치기 전에 만나달라고 했다며? 내가 문자까지 다 확인했거든. 걸리냐라? 뭐, 그걸 다 확인했어? 자기 여자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뭐, 이 넋 빠진 년, 내가 할 소리를 지가 하고 자빠졌네? 야, 이년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너한테 쓴 돈을 싹 다 돌려받을 거라고 이 걸레 같은 년아. 뭐,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냥 우리의 만남을 추억으로 남기면 안 돼? 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기랑 같이 헐벗고 찍은 사진을 자기 회사에 뿌려버릴 거라고. 그럼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 정말이지 신우이 내가 궁금했습니다.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역으로 협박질을 하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네요. 신우 예비 남편은 바로 신우 핸드폰을 빼앗아서 발로 밟아 깨버렸습니다. 그리곤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신우에게 썼던 돈은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이는 핸드폰 값을 물어내고 가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신우 예비 남편까지 빠져나가고 고원에는 시댁 식구 넷만 남았어요. 시모냐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저에게 고개를 돌렸고 분노하며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바로 두 사람을 제압하고 고원 잔디밭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와사비를 남편이 가지고 주모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발랐습니다. 이윽고 재채기를 하며 눈물 콧물을 쏟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네 발로 잔디밭에 기어다녔습니다. 시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지금 보는 얼굴이 마지막이라고 하며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녀가 아주 반박이네.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니 정말 대단하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다 참아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당신이 선을 제대로 넘었어. 다행히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덕에 내가 위조료를 주지 않고 편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 세기가 당신 모녀 비밀을 캐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등신처럼 속으면서 호구로 살았을 거야. 바로 이혼소장 접수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여보, 왜 그래?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이혼까지 하는 게 말이 돼? 바람은 부부가 살면 당연스럽게 겪는 일이라고. 내가 바람 피운 게 속상하면 당신도 바람을 피우면 되잖아. 난 눈 감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고 계속 같이 살자. 여보, 나 눈이 너무 매워. 물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에치. 시무의 미친 발언에 이어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치, 아빠, 부모는 이혼할 수 있지만 아빠랑 나랑은 차이언이지. 그러니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아빠, 아까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내가 바람 피운 남자 마누라가 손해배상 청구한대. 그거 아빠가 좀 내줘. 그리고 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빠 집에서 살게. 뭐? 그럼 너는 네 애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냐? 너만 살아남으면 장땡인 거냐고. 진짜 누구 딸내미인지 대단하구만. 미친 년들아. 내가 니들을 왜 다시 걷어주겠냐? 방금 천륜이라고 했냐? 지난 10년 동안 네가 날 한 번이라도 아빠로 생각한 적이 있니?
돈줄로 생각하고 돈만 뜯어가던 년이 무슨 놈의 천년을 우러내. 너희 두 모녀는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여하튼 난 이후 소정을 접수해서 끝장내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따귀를 먼저 날렸어요. 어떻게 엄마를 이런 식으로 버리냐고 쌍욕을 쳐박더니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받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당신 없이만 못 살아. 한 번 실수는 그냥 눈 감아줘. 그리고 나도 바람 피운 남자 새끼 마누라가 고소한다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통장을 쳤더라 이 며느리한테 빼앗겼잖아. 두 모녀가 바닥에 떨어지니 서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어쩌다 이런 개쓰레기 걸레 씨악년들을 아내와 딸로 받아들인 거지? 진짜 바보 천치 등신이었어. 내 며느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혼도 못하고 평생 피만 빨리다가 죽었을 거야. 이 걸레 모녀들아. 너희들은 그냥 아웃도 아니고 삼진아웃 퇴장이야. 당신 동생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마. 제발 따라하지 마. 아빠, 그냥 가지 마. 나는 대화가 좋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이 머리채를 잡았고 신우이도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뜯어내며 따귀를 주고 받더군요. 그 광경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라 바로 핸드폰의 영상에 고이 담아두었답니다. 우울할 때 보면 너무 재밌고 웃길 것 같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저희 세 식구는 고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간남 아내를 찾아가서 불륜 증거를 공유받아서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답니다. 결국 몇 주 뒤에 이혼 판결과 동시에 수많은 위자료를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함께 시모 동생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위자료를 못 준다며 배째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시아버지께 귀뜸을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 조치를 했더니 위자료를 갚지 못한 시모를 교도소에 감치했어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깜빵에서 지내다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시아버지 위자료와 상간녀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모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돈을 갚으려고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했다네요. 신우이 역시 상간녀로서 위자료를 갚으려고 사채를 쓰고 통장을 차압당한 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두 모녀는 천륜을 끊고 각자 개고생하면서 사는 최후를 맞게 되었네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고생한 저에게 고맙다며 평생 은인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가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모녀가 사라지니 시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 돈 관리를 맡아달라 하셨고 손자를 키워주시겠다고 하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가 계획 없이 계속해서 시댁에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정말 기막히고 웃기지 않나요? 시모와 신우이는 저 아니었으면 아직도 시아버지와 제 남편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새끼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모기를 때려잡았으니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또라이인 오또는 이만 물러갈게요.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